너희 나라엔 계산기가 없냐? 차가운 조롱이 교실에 울렸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작은 한국 소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못 풀겠으면 그냥 포기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스미스 선생이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14세 소녀는 넘어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당장 내 교실에서 나가. 그 순간 유진의 검은 눈동자에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렸어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교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죠. 선생님,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뒤바꿀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300만 원짜리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질 줄도, 오만한 교사가 무너질 줄도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에 메이프로드 과학중학교는 가을 햇살이 스며든 복도마다 영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곳은 미국 동부에서 손꼽히는 명문 과학중학교였어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85%를 넘는 이 학교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학, 과학 영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비만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곳이었죠. 3층 수학 심화반 교실 앞에 서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검은 생머리를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체크무늬 책가방이 들려 있었죠. 소매 끝에 묻은 도넛기름 얼룩이 살짝 보였어요. 새벽 5시부터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서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책상 위에 당당히 놓여 있었죠. 유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빈자리를 찾아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군요. 교실 앞에서 포마드 젤로 머리를 반듯하게 넘긴 40대 남성이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미스터 스미스였습니다. 그의 네이비색 정장은 한 올의 주름도 없이 완벽했고 손에 든 최신형 태블릿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콧날이 매우 날카롭고 턱선이 각진 얼굴에는 늘 비릿한 조소가 떠 있었어요. 유진 양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녀를 향했어요. 평소에는 순하고 겁이 많아 보이는 그녀였지만 칠판 앞에 서자 눈빛이 조금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왔군요. 흥미롭네요. 스미스 선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죠. 한국은 아직도 주판을 쓰나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셈을 하나요? 교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뺨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고차 함수의 합성함수를 다뤄보겠습니다. 스미스 선생은 책상 위에 놓인 커다란 태블릿 상자를 열었어요. 반짝이는 은색 기기들이 30개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신형 공학용 태블릿입니다. 가격이 한 대당 3,000달러죠. 아이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 로그함수, 심지어 적분까지도 말이죠. 스미스 선생이 태블릿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받아든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탄성을 내뱉었어요. 와, 정말 빨라요. 화면이 엄청 선명하네요. 우리 아빠가 쓰는 것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유진도 태블릿을 받았지만 영어로 된 복잡한 초기 설정 화면에서 막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는 연필과 공책만으로 수학을 배웠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만져봤지만 설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동의하기를 누르면 돼요. 옆자리 금발 소년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유진이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칠판에 복잡한 함수식을 적어 내려갔어요. 분필 끝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fx는 2x의 3제곱 더하기 5x의 2제곱 빼기 7x 더하기 3이고 gx는 4x의 2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일 때 f와 g의 합성함수에서 x가 2일 때의 값을 구하시오. 아이들은 일제히 태블릿을 켜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딸각딸각거리는 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입력하지? 이 기호는 어디 있지?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유진은 여전히 설정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죠. 태블릿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 함수의 1을 먼저 대입해야 해. 4 곱하기 4는 16 빼기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1. 그러면 13이야. 유진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죠. 이제 F 함수에 13을 대입하면 돼. 2 곱하기 13의 3제곱. 13의 3제곱은 2197. 2 곱하기 2197은 4394. 아직도 아이들은 태블릿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더하기 5 곱하기 13의 2제곱. 13의 2제곱은 169. 5 곱하기 169는 845. 4394 더하기 845는 5239. 유진의 검은 눈동자가 집중으로 더욱 빛났어요. 빼기 7 곱하기 13. 91. 5239 빼기 91은 5148. 더하기 3. 5151. 아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자. 30초가 지났을 때였어요.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아직도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벌써요? 아직 입력도 못했는데. 스미스 선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3분은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유진 양, 답을 구했나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네, 정답은 4096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교실이 웅성웅성 술렁였습니다. 정말요? 벌써 답이 나왔다고요? 몇몇 아이들이 급하게 자신들의 태블릿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 같은 숫자가 떠 있었죠. 스미스 선생은 느린 걸음으로 유진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은 여전히 설정 화면 상태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과정을 보여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하지만 암산으로 풀어서 종이에 적지 않았습니다. 암산이라고요?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콧방귀를 뀌는 소리까지 들렸죠. 유진 양, 이 문제는 3차 함수의 합성함수입니다. 나사 연구원도 계산기 없이는 못 풀어요.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스미스 선생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과정이 하나도 없군요. 혹시 옆 친구 것을 훔쳐봤나요? 아니면 그냥 운 좋게 찍었나요? 유진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죠. 아니에요. 정말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거짓말이요.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교실에 울렸습니다. 21세기에 누가 머릿속으로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해요? 더구나 너희 나라는 계산기도 제대로 없지 않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수업에서 증명 없는 답은 0점입니다. 스미스 선생은 책상에서 붉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유진의 과제 노트를 펼치고는 크고 굵은 X 표시를 그어버렸습니다. 수학은 논리예요. 과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검은 눈동자가 슬픔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교훈입니다. 스미스 선생이 $3,000짜리 태블릿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고 구시대적 방법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21세기에는 기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최고급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교실 뒤쪽에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답은 맞았잖아요. 스미스 선생이 날카로운 시선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 아이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뒷자리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런 식으로는 여기서 못 버티겠는걸? 한국은 정말 아직도 주판 쓰나 봐. 우리 학교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업이 계속되었지만 유진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스미스 선생은 계속해서 태블릿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기 하나면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울 모든 수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맨손으로 계산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갈 때 유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메이플우드의 아름다운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두고 온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그 아이 정말 암산으로 푼 게 아닐까요?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올리버 교장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머릿속으로 푸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답이 정확했잖아요. 그것도 30초 만에요. 우연일 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거겠죠.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유진은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죠. 교실 밖 복도로 나선 유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검은 눈동자에 무언가 결연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유진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수학 심화반 교실에서는 아직도 태블릿 소리가 들려왔어요. 메이플우드 과학중학교의 첫날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의 하루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스미스 선생은 그날부터 유진을 노골적으로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수업 중에도 유독 유진에게만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가방을 챙기던 유진에게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유진 양, 잠깐 남으세요. 스미스 선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교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교실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내가 그렇게 암산을 잘한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스미스 선생의 입꼬리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칭찬이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도 기계 없이 해볼 수 있겠네요. 스미스 선생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더미를 꺼냈어요. 종이가 좋기 20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메이프루드 지역 10년간 기상 데이터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뭔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치 기상 데이터입니다. 온도, 습도, 강수량이 모두 들어있죠. 평균값을 구하고 월별 변화율도 계산해야 해요. 스미스 선생이 서류 더미를 유진의 책상 위에 털썩 던졌습니다. 먼지가 일어나 유진이 기침을 했어요. 엑셀로 하면 10분이면 될 일이지만 당신은 암산의 천재니까 손으로 해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너무... 어째요? 할 수 없나요?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암산으로 함수를 푼다더니 이 정도도 못하나요? 유진은 두꺼운 서류를 안고 교실을 나왔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꾹 참았죠. 집으로 가는 길은 30분이나 걸렸어요. 유진의 집은 메이프루드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김신의 도넛이라는 한글 간판이 달려 있었죠. 간판이 조금 낡아서 글씨가 바래 보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튀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기름에 도넛 반죽을 넣고 있었고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왔구나. 오늘은 왜 늦었니?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숙제가 좀 많아서요. 유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빨리 저녁 먹어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아버지도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이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유진은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앉았어요. 이곳이 그녀의 공부방이었습니다. 도넛을 튀기는 소리와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집중해야 했죠. 유진은 두꺼운 서류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2013년 1월 평균 온도 2.3도, 최고 온도 8.1도, 최저 온도 마이너스 4.2도.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유진은 계산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기계 없이 하라고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유진은 연필을 꽉 쥐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가게 손님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설거지를 마치고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아버지가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학교 과제예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서 컴퓨터로 하면 안 되나? 손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달콤한 꿀차 냄새가 났죠.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 아래 진한 다크서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2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유진은 계속 계산을 했어요. 가게 안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았고 밖에서는 가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유진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온도 합계는
167.8도, 11로 나누면 13.98도.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주산을 배웠거든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계산기에 의존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며 매일 주산 연습을 시켰었죠. 새벽 2시가 되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튀김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옷에도 냄새가 배 것 같았어요. 내일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할지 걱정됐죠. 새벽 4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목은 뻣뻣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량 데이터 2013년 총 강수량 1234.5mm, 월 평균은 102.875mm. 새벽 5시가 되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넛 반죽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아직도 안 잤니? 아버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거의 다 끝나가요, 아빠. 유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많은 걸 밤새 했단 말이니? 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새벽 6시 30분, 유진은 마침내 마지막 계산을 끝냈어요. 200장이 넘는 서류를 모두 손으로 검산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결과표가 완성됐죠. 학교에 갈 시간이 됐어요. 유진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기름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 첫 수업 전 유진은 스미스 선생의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를 들고서였죠. 선생님, 과제 완성했습니다. 스미스 선생은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유진을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보자. 스미스 선생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페이지만 대충 넘겼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줬겠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너 같은 가난한 이민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더라. 요령만 피우고. 스미스 선생이 서류를 쓰레기통 쪽으로 던졌어요. 유진이 밤새 매달린 결과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니까 내 교실에서 나가. 기름 냄새가 역겨워.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선 유진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아빠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 참기 어려웠어요. 새벽까지 일하며 유진의 학비를 마련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업종이 울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코를 찡긋했어요. 뭔가 냄새나지 않아? 기름 냄새 같은데. 유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둠만이 느껴졌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교실에 들어오며 유진을 한번 쏘아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유진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눈꺼풀이 자꾸 감겼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됐어요. 스미스 선생이 또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이었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수학 참고서였죠. 언젠가는 스미스 선생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메이프로드 과학중학교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지역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공개 수업이었습니다. 이날은 각 학급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아침 일찍부터 학교 곳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복도는 평소보다 깨끗하게 청소됐고 교실마다 새로운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스미스 선생은 특히 들떠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최신 디지털 교육 방식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였죠. 오늘은 내 교육 철학을 보여줄 완벽한 날이야. 스미스 선생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수학 심화반 교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육감을 비롯해 교장, 학부모들이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 50여 명이 넘었죠. 유진의 부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초라해 보였어요. 저기 도넛가게 사장님들이시죠? 그 아이 부모님인가 봐요. 몇몇 학부모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미스 선생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수학 교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교실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최신형 프로젝터가 화려한 그래픽을 쏘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각자 태블릿을 준비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3,000짜리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이 반짝이며 켜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교육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이죠. 학부모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교육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복잡한 공식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 풀어볼 문제는 나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탄도학 공식입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거죠. 칠판 가득 어려운 수식들이 적혀 나갔어요. 미분방 정식과 삼각함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타는 역탄젠트 함수이고 여기서 초기 속도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복합궤도 방정식이에요. 참관자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죠. 이런 고난도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을 움직여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계산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스미스 선생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어요. 그녀는 여전히 태블릿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죠. 스미스 선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우리 반에는 특별한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 양이죠.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암산의 천재라고 주장해 왔어요. 기계 없이도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부모님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증명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유진을 가리켰어요. 유진 양,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물론 태블릿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못하겠나요?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건가요?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는, 그렇군요. 결국 인정하는 거네요. 스미스 선생이 참관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시대적 교육 방식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맨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교육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 학부모들도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못 풀면 이 영재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는 전학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말이에요. 유진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왜 전학을? 조용히 하세요. 스미스 선생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학부모는 구경만 하세요.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두십시오. 교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 유진 양, 어떻게 할 거예요? 스미스 선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교실 전체에 울렸어요. 정말요? 확신하나요? 네. 유진이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선 유진은 복잡한 공식을 바라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사에서 쓰는 실제 공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잠깐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스미스 선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 공식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보죠. 달의 중력까지 고려한 복합궤도 계산이에요. 그는 칠판에 더 복잡한 수식을 추가로 적었어요. 이제 정말 불가능할 거예요. 슈퍼컴퓨터로도 몇 분은 걸리는 계산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런 걸 어떻게 손으로 해요? 스미스 선생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못 풀면 포기하는 걸로 하죠. 유진은 칠판의 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 이 부분이 이상한데.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변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 유진의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계산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교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유진은 여전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3분 지났어요. 못하겠으면 포기하세요. 스미스 선생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유진이 분필을 들었어요.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분필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쓸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스미스 선생은 내심 유진이 틀리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작은 소녀.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분필 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반면 교실에는 수십 대의 최신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기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순수한 지능일까요? 긴장감이 교실을 가득 메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교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여 명의 시선이 작은 소녀 한 명에게 집중됐죠. 유진의 발걸음이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몇몇은 이미 유진이 울음을 터뜨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은 한 남학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러다가 울면서 도망갈 거야. 옆자리 여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저런 문제를 손으로 어떻게 풀어?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칠판에 적힌 복잡한 수식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미분방 정식과 삼각 함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스미스 선생은 팔짱을 끼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3분 지났어요. 왜 가만히 서 있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유진은 분필을 집었어요. 작고 부러진 분필 조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곧 진정됐죠. 머릿속 계산기가 고장났나요? 스미스 선생이 빈정거렸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봐줄게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교육감도 시계를 보며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가상의 주파날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주산법이 되살아났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됐습니다. 첫 번째 항, 초기 속도의 사인감. 두 번째 항, 초기 속도의 코사인값 빼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유진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공식의 모든 변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 줄, 공기 저항 계수는 0.047. 그런데 여기서 달의 중력을 추가하면 갑자기 유진의 눈이 번쩍 떴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 값들을 모두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서더군요. 1분이 더 지났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포기하라고 해요. 한 학부모가 작은 소리로 불평했어요. 스미스 선생도 점점 조급해졌어요. 유진이 이렇게 오래 서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5분 다 됐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때였어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미스 선생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순하고 겁이 많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답을 구했나요? 스미스 선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요. 이 문제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답이 없거든요. 교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아이들이 뭐라고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낸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답이 없다고요? 네. 증명해 드릴게요. 유진이 칠판으로 돌아서서
분필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추가하신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달의 중력계수 1.62와 공기저항계수 0.047을 동시에 적용하면 유진이 빠르게 계산 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머릿속 주산이 번개처럼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분모가 정확히 0이 됩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수도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즉, 선생님이 낸 문제는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급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복잡한 수식을 하나씩 넣어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삑!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계산 오류 0으로 나누기. 교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을 목격했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태블릿에 집중됐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다시 한번 입력해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구문 오류. 이번에는 더 명확한 오류 메시지였어요. 이럴 수가.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기계는 정확해요. 하지만 기계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교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정한 교육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올리버 교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에요. 곧 교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학부모들, 교육감, 심지어 몇몇 학생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스미스 선생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교육 철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 분필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녀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실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메이프루드의 하늘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죠.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과 학부모들 앞에서 14세 소녀에게 망신을 당한 거였죠. 그는 급하게 상황을 뒤집어야 했어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보세요. 스미스 선생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교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입식 암산 교육의 폐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적인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응용력이 전혀 없어요. 단순 암기만 하고 창의적 사고를 못하죠. 몇몇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유진이 맞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에 작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지적하는 게 수학 실력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수학은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스미스 선생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손을 휘젓는 모습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교육감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스미스 선생이 갑자기 유진의 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바로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유진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선생이 마이크를 살짝 가렸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부모 수준이 그렇지 뭐. 도넛이나 튀기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 주변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냄새나니까 꺼져. 이 더러운 이민자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가서 말했어요.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거죠.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잘못된 교육관 말이에요. 교실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선생이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당장 내려가. 유진이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순한 양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검은 눈동자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칠판으로 몸을 돌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분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분필이 부러질 듯 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스미스 선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칠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유진아, 주사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란다. 마음을 집중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훈련이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차분히 생각해 보렴. 답은 항상 있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 유진은 8살이었습니다. 계산기에 의존하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 하지만 머리로 계산하면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지. 그게 진짜 공부란다. 유진의 손에서 분필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유진이 칠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듣고 있어? 당장 나가라고. 스미스 선생이 또다시 유진의 어깨를 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진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스미스 선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내주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로요. 유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감히 나한테 조건을? 제가 마치면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해요. 교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14세 소녀가 성인 교사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틀리면 유진이 잠시 멈췄어요. 제가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유진아,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스미스 선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보시겠어요?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교육감이 앞으로 나왔어요. 잠깐, 이 상황은 너무 괜찮습니다. 유진이 교육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정당한 승부니까요.
교육이란 이런 것 아닌가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말이에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유진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거절하면 비겁해 보이고 받아들이면 위험했거든요. 좋아.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야. 각오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의 오만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죠.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공식이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이 뒤섞인 고난도 문제였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거야. MIT 대학원에서 쓰는 통계학 문제지. 그의 손끝에서 복잡한 수식들이 칠판 가득 펼쳐졌어요. 그리스 문자들과 미분 기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박사과정 학생들도 3시간은 걸리는 계산이야. 슈퍼컴퓨터로도 30분은 걸리는 문제지. 스미스 선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스미스 선생이 일부러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칠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시작해. 스미스 선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 분필을 꽉 쥐고 칠판으로 다가섰어요.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탁! 첫 번째 문자를 적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탁! 탁! 유진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수식을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초가 지났을 때 유진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문제의 3번째 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셨네.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번에도 문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거든요. 여기요. 유진이 칠판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변수에 34.5를 대입하면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계산 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분모가 정확히 0이 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수학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답이 없는 문제를 내신 겁니다.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공식이라고.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30줄에 달하는 증명 과정을 1분 만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주파날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숫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됐죠. 첫 번째 항, 확률 밀도 함수에서, 두 번째 항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세 번째 항의 베이즈 정리 적용해서 유진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논리정연하게 칠판을 채워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14세 소녀가 대학원 수준의 수식을 암산으로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유진이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칠판이 부서져라 크게 적었습니다. 오류 문제 출제 실수.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올리버 교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는 젊었을 때 MIT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였거든요. 잠깐 저 증명 과정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교장이 빠른 걸음으로 칠판으로 다가왔어요. 교육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올리버 교장이 안경을 벗고 칠판의 수식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완벽한 증명이에요. 논리적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군요. 스미스 선생이 당황해서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3,000짜리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복잡한 수식을 하나씩 넣어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삑!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구문 오류. 교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을 목격했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태블릿에 집중됐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다시 한번 입력해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0으로 나누기 오류. 이번에는 더 명확한 오류 메시지였어요. 이럴 수가. 스미스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기계는 정확해요. 하지만 기계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교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정한 교육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올리버 교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에요. 곧 교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학부모들, 교육감, 심지어 몇몇 학생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스미스 선생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교육 철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 분필을 내려놓고 스미스 선생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약속 기억하시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부모님께 사과해 주세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스미스 선생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죠. 결국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교실 전체에 울렸어요.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스미스 선생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 굴욕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부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교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스미스 선생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보여주신 예제 3번도 틀렸습니다. 스미스 선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제 3번이? 네. 저기 스크린을 보세요. 유진이 교실 앞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스미스 선생이 수업 초반에 보여줬던 풀이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적분 계산에서 답이 7.834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7.889가 맞아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태블릿으로 다시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반올림 오차일 뿐이야. 스미스 선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태블릿 설정을 보세요.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태블릿이 소수점 버림 모드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닌 잘린 값이 나온 거예요. 올리버 교장이 스미스 선생의 태블릿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맞네요. 소수점 세 자리에서 버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오늘 수업에서 보여준 계산들이 모두 부정확했다는 건가요? 기계만 믿고 검산조차 안 하신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기계의 정확성을 강조하셨는데 정작 기계 설정도 제대로 안 하셨네요. 스미스 선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야.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문제도 틀리고, 두 번째 문제도 틀리고, 예제 문제도 틀리고,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유진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미스 선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선생님 정말 실력이 있는 건가요? 우리 애들이 잘못 배운 거 아닌가요? 교육감이 일어나서 스미스 선생 앞으로 걸어왔어요. 표정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설명해 주시죠. 이 모든 오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스미스 선생이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네가 중학생보다 수학을 못하는 건가요? 교육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면 학생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사기를 친 건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스미스 선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올리버 교장이 끼어들었어요. 더구나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부모님까지 비하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스미스 선생이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선생님께 우리 애들을 맡겨둘 수 없어요. 당장 사퇴하세요. 학교에서 내쫓으세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분노한 학부모들의 외침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스미스 선생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교육감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스미스 선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오늘 모욕을 당한 학생과 학부모님께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미스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의 부모님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유진 양은 정말 뛰어난 학생이에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을 더 존중해 주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올리버 교장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유진 양,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교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유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유진, 정말 멋있었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 나도 주산 배우고 싶어. 아이들의 관심이 유진에게 쏠렸어요.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했어요. 오늘 일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교육은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공개 수업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어요. 스미스 선생의 디지털 교육 시연은 실패했고 대신 유진의 순수한 실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부모님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스미스 선생이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메이프루드의 가을 하늘이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공개 수업이 끝나고 30분이 지났을 때 교무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올리버 교장과 교육감이 스미스 선생과 긴급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오늘 일은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적 발언, 그리고 잘못된 문제 출제까지 교사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듭니다. 스미스 선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분간 수업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올리버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짐을 정리하시고 오늘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선생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3,000짜리 태블릿도 값비싼 지시봉도 모두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교실 문을 나설 때 몇몇 학생들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었죠. 한편 수학 심화반 교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유진을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유진, 너 정말 대단해. 금발 소년 제이슨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정말 인간 컴퓨터 같아. 여학생 사라도 감탄했어요.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아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이었습니다. 나 좀 가르쳐 줄래? 주산 배우고 싶어. 한 아이가 부탁했어요. 나도.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주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매일 연습해야 하거든요. 괜찮아. 우리 끈기 있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활기차게 울렸어요. 그때 올리버 교장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교육감도 함께였어요. 유진 양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장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유진의 부모님이 뒤쪽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올리버 교장이 두 분께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훌륭한 따님을 두셨는데 저희가 보석을 못 알아봤네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늘 유진 양 덕분에 우리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육감도 고개를 숙였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유진의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유진 양을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장이 약속했어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해 보겠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 품에 안겼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감정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딸이 이렇게 용감하게 해줘서. 아버지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교실이 점점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아이들은 유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선생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로 스며들었어요. 유진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꺼진 채로 있는 최신형 태블릿이 있었어요. 두 물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되고 단순했지만 따뜻한 손길이 묻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최신이고 화려했지만 차가웠죠. 유진이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이것이 가장 친숙한 도구였습니다. 유진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자. 제이슨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야. 사라도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메이프루드 과학중학교의 오후는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교실에서는 새로운 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봤어요.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 양. 올리버 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니었어요. 정의감과 용기였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교장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가족은 나란히 걸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게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넛 가게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았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천재가 살고 있었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주산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창밖에서는 메이프루드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의 미래도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계산하는 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사람의 머리와 가슴이었습니다. 유진이 오늘 증명해 보인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작은 소녀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진에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기도 했죠.